김마리가 채우리와 이름 문제로 싸운 날 한진태는 채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인간인지 느끼게 되는데요. 채우리가 반짝거릴 때마다 한진태는 더 비참한 마음에 사로잡혀요. 한시성도 해들을 세운 김영수 박사와 상속녀인 김마리의 모든 걸 물려받게 될 현우라는 이름의 무게에도 두려움도 압박도 느끼지 않는 채우리는 야망에 사로잡혀 해들의 개가 되었던, 해들의 개로 불렸던 한진태와는 뼛속부터 다르다는 게 보입니다. 해들에서 김영수 당신의 그림자를 지우려고 30년을 발버둥 쳤는데 어디에 있어도 빛나는 건 김마리의 아들 채우리, 채우리가 사랑하는 진수지입니다. 한진태가 마음속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채우리를 25년간 유기한 데 대한 죄책감을 들키지 않기 위해 김마리와 별도로 진수지에게 줄 예물을 최고급 명품으로 준비하는데요. 진나영이 한진태가 진수지에게 준 억대의 예물을 보고 질투심과 분노에 사로잡혀요. 한진태가 자신에게는 결혼 초기 말도 섞지 않고 며느리로 인정도 하지 않았던 걸 떠올리는데요. 이제는 쉬운 남자였던 착한 한현성이 이혼을 선언하고 호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해들 일가와 한현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온갖 설계와 거짓말로 차지한 해들 안주인 자리를 진수지 네가 채우리 만나서 뺏어버리네. 내가 더러운 누명 씌워서 다시는 의사 못하게 절벽으로 밀었는데 엄마가 진장수 아빠 뺏어서 거리로 내몬 최선영은 좀비처럼 살아나서 유명 한식당 사장님이고 최선영이 키운 채우리가 해들 상속자야? 내가 그 꼴을 볼 것 같아? 한진태와 진나영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옥 속을 살고 있다는 걸요. 한진태는 해들에서 자신을 개라고 폄하한 김영수 박사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한진태의 해들로 만들어서 한현성에게 모든 걸 물려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아들 현성이가 해들 본부장 자리도 내려놓고 집을 나가 호텔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진나영이 소중한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소중한 아이를 무기로 내세워서 타인의 인생을 짓밟는 수많은 범죄적 악행을 저지르고도 면죄부를 받을 것 같은 전개에 시원한 복수 전개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되는데요. 한현성이 진나영이 만든 해들 일가 공략법을 깨알같이 작성한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범인 잡는 설계도처럼 그린 화이트보드도 봐야 하고요. 진수지를 폭행의사로 조작한 자작극 동영상의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연출한 것도 진나영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한현성이 진나영이 채우리 스토커였던 것도 알아야 하고요. 진장수가 수지가 어려서부터 잘해줬는데 왜 나영이가 수지를 적으로 생각하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현성은 이 말을 듣고 진나영의 수많은 거짓말 중 가장 중요한 거짓말, 수지와는 절연했었고 본가 식구들과도 절연한 것처럼 떨어져서 혼자 독립해서 살아서 한현성이 수지 약혼자였던 걸 전혀 몰랐다는 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김마리도 자상한 남편, 자상한 양아버지 연극을 하고 있는 한진태의 복수심과 추악한 민낯을 알아야 하는데요. 한현성이 진나영에게 이혼 선언을 하고 집을 나가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현성은 연극을 너무 멋지게 하고 있는 아버지 한진태와 채우리와 진수지와 함께 사는 게 싫어서 발악을 하는 진나영을 보는 것도 연극에 속아 넘어가 고마워하는 김마리와 채우리를 보는 것도 힘든 상태로 보입니다. 한진태도 한현성에게 자신이 혐오스럽다는 말을 했는데요. 어쩌면 한진태가 죽은 김영수 박사에게 느끼는 복수심과 분노, 김마리에게 느끼는 죄책감, 진수지와 최선영의 행복에 질투와 분노를 느끼는 진나영과 장윤자의 지옥 같은 마음이 권선징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진태와 진나영이 채우리와 진수지의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한데요. 타인의 인생을 짓밟으며 산 한진태와 진나영, 장윤자는 아들을 찾은 김마리와 딸을 찾은 최선영의 벅찬 행복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한진태의 아들 한현성도 어디에 있어도 빛나는 채우리에 날아오를 것 같은 자유로운 행복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김마리와 양아들 현우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한진태의 아들이라는 자괴감이 현성을 끝없이 짓누를 것 같습니다. 현성의 선택은 아버지 한진태의 치부를 손에 쥐고 협박하는 진나영의 폭로를 막는 차선인데요. 유전자 검체 조작까지 한 진나영과는 함께 살 수 없는 한현성이 태어날 아이 양육 등의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건 진나영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진나영이 가장 원했던 해들의 부를 누리게 해준다는 조건을 걸고 별거를 선택하고 미국으로 갈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진나영이 협박하는데도 이 선택이 최선이라며 채우리가 현우라는 걸 밝힌 한진태가 진나영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제 뇌피셜은 한현성이 미국으로 가지 않게 막으라는 제안을 하면서 진나영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진나영이 원하는 건 김마리의 집에서 진수지 채우리 부부와 같이 살지 않고 해들의 며느리 자리를 유지하는 건데요. 한진태는 한현성이 해들 본부장 자리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면 자신의 30년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진나영에게 현성의 미국행을 막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진태는 진나영에게 핸드폰 녹취 파일 원본과 넥타이 핀을 없애라고 하면서 다 없애주면 해들의 주인은 한현성이 되고 해들의 안주인은 진나영이 될 거라고 제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김마리와 진수지 채우리가 한진태와 진나영이 한 파렴치한 일을 모르고 있을까요? 김마리도 한진태의 25년 범죄적 비밀에 다가섰고 진수지도 진나영이 유전자 검체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검체를 바꾸지 않는 한 그렇게 다르게 나올 수는 없다는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 증거를 찾는 중이고 자백을 받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수지는 진나영에게 채우리가 유전자 등록을 했다는 미끼를 던졌고 이후 한진태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정순정이 갖고 있던 넥타이 핀의 비밀이 드러나면 해들 요양병원에서 한진태와 스쳐 지나간 채우리의 9살 때 기억이 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급해진 한진태와 진나영이 두 번째 밀약을 맺었는데요.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현성이 진나영과 이혼을 결심했지만 오직 내 아이만 생각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미국행을 포기하거나 진나영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요한 장영사가 정순정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현우를 찾은 후 장영사를 만난 김마리의 통곡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고요. 김마리와 진수지 채우리가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한진태와 진나영에 대해 모든 걸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